오늘은 시장이 워낙에 또 급락을 해서 또 긴급하게 증시 급락의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되게 많은 게 겹쳤어요. 자, 그런 날입니다. 또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자, 어떤 여러 가지 경우가 겹쳤냐 하면, 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한 6개 정도로 정리를 좀 했는데, 우리 증시가 어쨌든 뭐 유럽과 더불어서 올해 지수 상승 글로벌 탑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유증이 있었죠. 또 배당 물량도 있고, 또 연휴를 앞둔 시기고, MSCI 지수 리밸런싱 1이기도 해요. 오늘이 또 2월 말. 자, 이게 하나씩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생각해 보면은 이거 보시죠.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원래 지수 상승 글로벌 탑인데 탑권이에요, 탑권. 예. 이미 미국은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다 들어갔어요, 지금. 네. 여기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가 워낙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이 약간 있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습니까? 작년에 글로벌 증시 다 날아갈 때 우리는 진짜 뭐 박살이 났었죠. 올해 1월부터 해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최고점 11.7%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은 이미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자, 이런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일봉의 조정이 언제든 나올 수는 있죠. 우리 다 각오는 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특별히 마이너스 3.39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자, 빠진 시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 올랐느냐? 그래도 올해 플러스 5% 이상 상승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3%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3%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약 9% 이상의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자, 많이 오른 것보다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고생은 했지만 어쨌든 올해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좀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 확대입니다. 야, 이거 생각하면 진짜 피곤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액션들, 그리고 관세를 가지고 또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야, 이건 양아치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관세, 예를 들어서 멕시코, 그 다음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처음에 뭐 안 때릴 듯 하다가 갑자기 때린다 그랬거든요. 3월에 때린다 그랬죠. 그때마다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다가 어저께인가요? 그때 또 4월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약해지나 좋아했는데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꿨죠. 3월 하는 거야. 내가 헷갈렸어. 그럽니다. 4월은 상호 관세야. 거기다 중국은 플러스 10%더 때릴 거야. 이래 버리니까 휘청휘청. 말 한마디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 입에 휘둘리거나 중심 못 잡으면 수익은 없다, 원래. 네, 그 진리를 파가고 찐득하게 따라가야 되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매일 사타 팔았다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또 강하게 악재로 미국에서 작용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자, 세 번째 가장 컸던 것은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폭풍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워낙 높았는데 그걸 충족시켜줬어요. 1, 4분기 기대 매출도 괜찮았고, 다만 기대 마진이 조금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높은 컨센서스를 충족시켜줬다. 근데 시간 외로 보면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약보합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8% 이상 급락이 나왔죠. 시초가가 최고가였습니다. 2% 플러스였습니까? 올라가다 쭉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 예, 포실적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 센터를 영원히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지으면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 거지 계속 이걸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임대 관련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약간 뭐 아직도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뭔가 AI 투자를 축소하는 듯한 느낌. 그것도 기분이 나빴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제가 불안하게 봤던 것은 실적 발표 이후에 압도적인 맛이 없었다. 그동안에 미증시를 이끈 게 무슨 모멘텀입니까? PR 20배에서
몇 배요? 30배까지 땡겼던 이유가 뭡니까? 미국 기업들, 뭐 빅테크주들이 보통 20배에서 한 25배에서 놀았거든요. PR. 20배에서 25배 놀았는데, 세면 25배였는데, 이게 30배까지 땡겼던 이유가 뭡니까? AI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그 AI 모멘텀 압도적인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더 폭망으로 갈 것인가? 지금 120불까지 떨어져 150불 갔다가 120불까지 떨어졌는데 폭망으로 갈 것인가? 주가 조정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네. 모멘텀이 좀 꺾였으니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넷플릭스 PR이 30배가 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코로나 이후에 맛이 갈 때 PR 16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PR이 얼마일까요? 지금 얼마일까요? 주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실적은 계속 올라가죠. 주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30배가 넘어가던 PR이 지금 21배까지 내려왔어요. 이걸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뭐 과도하게 추가적으로 폭망은 안 할 것 같은데 추가 하락은 나올 수도 있다 정도. 약간 그 정도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뭐 칩 관련 기업들 브로드컴도 뭐 7% 급락 나와버리고 쭉 빠지고 있고,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5%또 폭락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AI 모멘텀이 상당 부분 꺾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 증시에 압박이 됐었다. 자, 그리고 또 특수성이 있는데 배당 물량이 나왔어요.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배당 물량, 2월 28일을 배당 기준일로 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약 44개의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연말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기업들마다 좀 다르게 배당 기산일을 좀 기준일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 네이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풍산 등등의 기업들이 이 배당 기준에 걸렸기 때문에 어제가 배당 낙이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련 물량이 나왔던 겁니다. 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어제 배당 낙일 기준으로 해서 고점에서 이틀 동안 10%가 넘게 빠졌어요. 예, 물론 그게 전부가 다는 아닌데 이 수급의 어떤 힘이 그만큼 큰 겁니다. 무려 10%가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 마침 또 연휴를 앞둔 시기입니다.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우리가 좀 불안해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월요일 휴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연휴잖아요.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팔고 넘어가자는 어떤 그런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배당 물량에다가 연휴를 앞둔 어떤 차익 매물에다가 거기다가 또 공교롭게도 2월 28일 오늘은 MSCI 지수 리밸런싱이 하는 날이에요. 또 오늘이 하필이면 지수에 편출된 종목들이 있다는 거. 연휴 MSCI 지수 리밸런싱 물량이 있던 겁니다. 자, 편출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되면 거기에 그걸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그 기업의 매수를 해요. 그리고 편출, 그 지수에서 빠져나가면 그 기업을 팝니다. 인덱스 펀드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죠. 그렇게 안 하면 트래킹 에러가 나니까. 예를 들어 11개 기업이 편출 기업인데 엔캠이라든지 LNF라든지 GS 한미약품,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등등의 기업들이 편출됐어요. 이들로 그럼 인덱스 펀드들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왕창 매도를 하거든요. 다 빼요, 그걸. 그런 매도가 오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 주가가 엉망이 됐죠. 예, 왕창 나오면서.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엔캠 보십시오. 외국인 매도가 막판에 종가로 쏟아지면서 짱대 엄봉으로 끝났죠. 마이너스 13%로 끝났습니다. 자, LNF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장중 종가 전에는 한 5% 정도까지 빠졌다가 오늘 2차전지가 안 좋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종가로 더 많이 빠졌죠, 이 물량 때문에. 그 2차전지가 엉망이 되죠. 거기다가 또 이게 안 되는 날은 안 돼요. 안 되는 날은 안 되는데 하필이면 LNF가 아닙니다.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이 또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죠. 뭡니까? 원래 거래소 이전 상장하려고 그랬잖아요. 코스닥이 있으면 쓰레기통 같거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도 안 좋고 쓰레기가 많으면은 지금 5분의 코스닥 기업 중에서 5분의 1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자 보상 비율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어. 쓰레기죠, 사실. 5분의 1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수급적으로 불리하고 나쁜 대접을 받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코스닥을 왜 저렇게 놔둬요? 그죠? 정리를 해야지.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원래 거래소로 가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간다. 철회 얘기해버리니까 LI하고 그 물량이 왕창 쏟아진 거예요, 또. 예. 설상가상이죠. 안 되는 놈은 그 이차전지가 이런 여러 가지 물량 때문에 얘도 지금 11%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위기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수많은 악재들이 생기면서 외국인이 현물만 해도 거의 무려 얼마입니까? 1조 8천억이에요. 선물도 대량 매도, 현물도 대량 매도. 원래 구도가 연기금 매수, 외국인 매도거든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 왕창 매도, 연기금은 거래소 기준 59억 매수예요. 야, 그래도 매수했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이나 배당 관련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금융투자에서 5천억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현물 매도 1조 5천억. 이것도 버거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또 관련 매물이 5천억이 쏟아진 거예요. 2조 물량이 2조 물량. 2조 물량이 쏟아진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 보시면 막판까지 외국인이 때리죠. 뭐 배당 관련도 있겠고 MSCI 리밸런싱 물량도 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벌어졌던 팩트가 되겠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항상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6개의 악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3%의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3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3개는 없어져요. 이 중에서. 뭐냐면 없어지는 거. 배당 물량. 그래서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연휴를 앞둔 시기 끝났잖아요,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 물량 끝났잖아요. 이 3개는 끝난 겁니다. 이건 끝났고 다만 남아있는 건 아직 3개는 남아있습니다. 우리 지수가 여전히 글로벌 탑권에 있어요. 유럽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미국은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등은 지금 마이너스 4%인가 다 밀렸어요. 지금 거기는 이미 마이너스 진입했습니다. S&P 500도 진입했고 다우만 플러스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높다. 예, 거래소 기준 아직도 5% 올라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 기준은 플러스 9%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담은 지금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리스크, 자, 이 부분도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후폭풍 이것도 남아 있잖아요. AI 모멘텀의 약화 이것도 악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단기는 아직 경계해야 되는데 중기는 저는 긍정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추세선이라는 게 물줄기는 이미 돌아 나왔습니다. 이건 중기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추세선이 올라가는 와중에 일봉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도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일봉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는 긍정의 흐름으로 저는 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이런 관점이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단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추가 하락을 대비한 일정 부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금 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 우리가 예상 못한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현금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최소한 약간의 현금이라도 있으면 주가가 추가 조정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더 싸게 산다든지 아니면 남의 종목이라도 크게 빠지는 종목이 있으면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현금이 아예 없다. 손가락 빨아야 돼요. 일단 빠지는 동안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세, AI 관련주는 경계해야 된다. 당분간은 경계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네. 나머지 부분의 종목들을 틈새 노리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 강한지 우리 채널을 통해서 보면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공략하는 게 맞아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으로 조금 괴로운 구간인데 중기적으로 골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걱정할 부분 아니다. 다만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드리죠.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랜덤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잘 쉬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